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회사가 2018년 12월에 네. 영국의 어떤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회사 이름이 백시텍이라는 회사인데 음. 그 백시텍 기술을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염승환 부장이 아니라 이사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해서 2021년 7월 22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장이 잘 끝났고요. 네, 굉장히 좀 좋게 끝났고, 뭐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밀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셨을 텐데 잘 끝났고, 일단 제가 그 보고서부터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은 뭐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간략히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가장 많이 오른 쪽이 IT 하드웨어인데 DDR5 전환 임박 요런 이제 내용으로 오늘 신한금융에서 최도현 부장하고 이제 박형우 애널리스트가 연구원이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DDR5라는 건 이제 뭐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DDR3, DDR4, DDR5인데 하나의 규격이에요. 그냥 반도체 규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DR5가 이제 전력 소모도 적고요. 저전력이에요. 저전력의 고성능. 그러니까 DDR4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이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말, 내년 초. 요게 서버부터 해가지고 PC 다 바뀝니다. DDR5. 지금은 DDR4를 다 써요. 근데 옛날엔 DDR3 썼다가 이번 DDR 이제 5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바뀌니까 기판도 바뀌고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관련 또 테스트도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또 내년에 그 인텔의 새로운 CPU가 나오거든요. 그거랑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비한 지는 되게 오래됐고 작년에 이제 표준 규격이 발표가 됐고 드디어 올해 말에 그 인텔이 이제 PC의 서버나 PC의 DDR5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리 속도도 빠르고 저전력이니까 많이 쓰일 거고 이렇게 되면 DDR5로 인한 좀 반도체 생태계가 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램 업종한테는 좋은 거죠. 기존 제품 대신 DDR5가 들어가면 새로운 또 교체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서버는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 비용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수반이 되고 그 DDR5 채용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당연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DDR5는 이제 DDR4 대비해서 칩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사이즈도 커져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하는 업체들한테는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고요. 요걸 이제 주로 하는 업체들이 DDR5 관련해가지고 심텍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심텍이란 기업이 좀 수혜주고 옛날에 아비코전자 기억나시죠? 아비코전자 기억하시죠? 아비코전자 그 다음에 테스트 얼마 전에 보고서 한번 나왔었죠. 유닛 테스트 테크윙 엑시콘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소켓 업체 TSE도 신한에서 보고서 굉장히 많이 썼죠. ISC 요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주가들이 다들 괜찮았어요. 심텍도 급등했고 아비코전자도요. 요 보고서 영향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 보고서 소개해드린 지는 꽤 됐어요. 들어가신 분들 오늘 좀 기분 좋으셨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오늘 유닛 테스트도 갔고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유닛 테스트는 테크윙 또 엑시콘
여기 후공정 장비 회사들. 또 TSE는 신고가 났습니다. ISC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급반등에 성공했다. 다 DDR5 관련주. 그래서 오늘 갖고, 물론 좀 대덕전자는 DDR5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사실 이제 같은 급이긴 한데 얘는 많이 못 올랐어. 근데 이것도 역시 좋죠. 계속 모아가면 좋은 기업들이고,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보고서로 이제 했던 기업들은 이렇게 다 관심 종목이 놓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많아요, 사실. 워낙 보고서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혹시 이제 나중에 급락정 오면 이런 기업들 중에서 특별히 문제 없는 기업들이 있으면 저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심택은 되게 오래됐고 되게 많더라고요. 보고서 이렇게 소개했던 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 중에 뭐 안 간 것도 있고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아주 그냥 폭등한 것도 있고, 다 고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들 업종 중에선 뭐 오늘 SFA도 갔지만 장비하고 부품 회사가 되게 좋았어요. 장비 부품사들이 오늘은 좀 시장을 주도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스나도 갔고, 뭐 네페스도 1좀 올라가고, 이쪽 반도체가 오늘 한마디로 저 보고서 영향이 좀 컸어요. 아침에 저기 나와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게 이제 SK증권의 박함샘 애널리스트가 대체육의 풍미를, 대체육 하면 바로 떠올라야죠. 이제 여러분 어떤 기업이죠? 대체육 하면 바로 떠오르 셀룰로스. 제가 하도 이것도 많이 설명했는데 이제 아마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셀룰로스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기업, 화학회사. 그리고 일단 설명 한번 해드리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죠. 그러니까 고기 대신 고기만 하고 똑같은 걸 이제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셀룰로스라 그래요. 첨가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선 대표적인 게 롯데정밀화학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롯데정밀이 미라클 버거라고 아세요? 미라클 버거에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되게 달라요. 셀룰로스도 쓰임새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식품이잖아요. 첨가제. 그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 좀 잘 보자. 그런 좀 내용입니다. 2차 전지에선, 그러니까 화학에선 SKC도 좀 잘 보고, 내용이 뭐냐면 SKC하고 또 롯데정밀. 근데 이 둘 다 이제 공교롭게도 최근에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잘 가다가. 근데 요 기업들, 이 화학에서는 그래도 매력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가들이 좀 오르긴 올랐죠,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단기 조정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좀 보고서 내용이니까 대체육과 관련돼서. 아무튼 롯데정밀하고 암모니아도 하고 되게 매력이 정말 많아요. 화학주에서는 진짜 좀 탑픽으로 볼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하반기 스마트폰 그 출하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해줬고요. 회복세 전망이고,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EQ와 애널리스트.
그래서 하반기 이제 글로벌 이게 대만 언론에서요. 5G 스마트폰향 칩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언론에서 밝혔고 특히 중화권 업체들 하반기 출하량 좀 확대 중이래요. 이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시리즈, 아이폰 13도 시리즈도 올해보다는 좀 좋을 전망이고, 그래서 삼성전기나 뭐 당연히 LG이노텍이죠. 여기 이제 수혜 기업들이고, 반도체 칩 설계 업체들이 3분기에 전분기보다는 10% 이상 매출 성장. 3분기가 2분기보다는 10% 매출 성장. 좋은 거죠. 일단 성장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부족했던 그 리스크는 조금씩 그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도 6.18 그 페스티벌 전후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대요. 예, 특히 그러니까 중국도 회복 중이고,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아마 요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샤오미가 그 화웨이 있죠. 화웨이 점유율을 어차피 뺏어오겠죠. 화웨이는 존재감 없어지니까 하반기 그 스마트폰 출하를 지금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점도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너무 안 좋았는데 하반기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섹터들 다 좀 지금 상반기보다 방향성으로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뭐 삼성전기도 있었고,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는 뭐 BH, ITM 반도체, 더구전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파트론 있잖아요. 이 파트론 오늘 드디어 갔는데, 이거 혹시 그거 매일 체크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전자공시 들어가면 제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전자공시 이렇게 들어가시면 공시 서류 검색, 상세 검색, 요거 보이시죠? 요거 누르고 뭐 날짜, 제가 파트론 언제 봤더라? 7월 19일인가? 아무튼 19일하고 20일까지만 제가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 공시 요 밑에 요것만 클릭해서 검색 보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된 건 보시면 좋아요. 이런 기업 이름 보지 마세요. 뭐 봐도 상관없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 여기 파트론 보이세요? 제가 요게 7월 20일 날 공시 뜬 건데, 그러니까 요거 예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보고자가 김종구 씨고, 이 김종구 씨가 여기 나와 있죠. 누구냐?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면 의미가 있잖아요. 김종구 대표이사가 뭘 했냐? 주식수가 원래 798만 120주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식수가 보시면은 9,000주가 늘어났죠. 여기 보세요. 증가.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9,000주가 왜 늘어났지? 그럼 밑으로 내리세요. 이유가 있어요. 장내 매수면 여러분처럼 장중에 주식을 산 거예요. 얼마에? 9,900원에. 7월 13일에 샀죠. 7월 13일은 결제일이고 이틀 전에 산 거예요. 보통 결제일 이틀 전에 매수하고, 이건 결제일이 지킨 겁니다. 그럼 7월 11일 날 샀겠죠. 그죠? 7월 11일. 7월 11일이면 언제 샀죠? 9,943원이니까. 분할 매수했으니까 뭐 단가는 좀 다르겠죠. 7월 11일이 요날이, 그 주말에 하나 꼈으니까 요날 샀어요. 이날 10,000원 깨지자마자 산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이거 웃기지 않아요? 대표이사가 채바닥에 샀어요. 10,000원 깨지니까 그냥 사버린 거예요. 이거 참 완전 최저점에 샀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공시했냐면, 이분이 공시 날짜가 7월 20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샀는데 우리가 알 수 있던 건 이날 알 수 있었죠. 7월 20일 날. 그날 하고 가격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되게 좋은 어떤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기업인데, 그래서 저런 거는 매일 체크하시면 좋아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날짜를 오늘도 보면 오늘 뭐 22일이니까 20일 딱 찍고 장 끝나고 하시면 좋죠. 그래서 검색 하루씩. 그럼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따 저녁에도 한번 더 해보시고 SD 바이오센스 한번 볼까요? 요 기업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고자가 누구죠? 상무 조상무님이시고 12만 주. 샀네요. 그죠? 그럼 왜 사는지 봐야죠. 아, 신규 상장. 신규 상장에서 주식을 예전에 받은 거겠죠? 그죠? 네, 신규 상장이니까. 장내 매수가 좋아요. 장내 매수.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패스. 네, 그리고 SD바이오센스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노바렉스 한번 볼까요? 노바렉스. 정재철 씨가 보고를 했는데 전무이사입니다. 주식 수가 줄었죠. 892주. 근데 2만 주에서 800주 줄었으면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아까 대표이사는 9,000주 샀잖아요. 근데 뭐 장내 매도인데 좋은 건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뭐 겨우 800주 판 거 가지고는 크게 뭐 의미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기업들은 제가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제일바이오까지만 볼까요? 네. 사장님이시네. 주식을 줄였습니다. 장내 매도. 이거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아까 파트론처럼 장내 매수를 하면 좋아요. 예, 그런 거 좀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진짜 그러니까 대주주랑 똑같은 가격에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어요. 채바닥에 사서. 근데 저거는 매일매일 해야 저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죠? 매일매일 봐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NH투자증권에서 요새 NH투자증권이요 보고서 엄청 씁니다. 전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하나금융이 우리나라에서 보고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리서치인데 NH도 요새 정말 각성하고 있어요. 그냥 매일 써요.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반도체 저런 거 좋은 거죠. 노광장비 신규 주문. 저희 회사도 이렇게 탁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성격상 그런 게 아니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는 도현우 애널리스트가 NH투자증권. 이분이 좀 원래 제가 보고서 많이 읽어봤는데 약간 디램이나 이런 걸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중국도 여전히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 리스크 좀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도현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보고서 읽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중국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 그런 시각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ASML 네덜란드 ASML이 EUV 장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고 실적 발표했는데 아무튼 실적 좋습니다. 호실적 기록했고 신규 수주 역대 최고. 이 회사 아니면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ASML에 지금 EUV 장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반도체 그 비메모리를 만들려면 삼성도 EUV 공정이 필요한 부품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회사가 동진세미캠 같은 회사들도 있고 펠리컬, SNS텍, FST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대박 나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성공하면. 근데 그만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장비는 여기 ASML이 지금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캐파를 늘린대요. 생산 물량 증가. 기존 40대에서 60대까지. 60대로 이제 증가시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늘린다는 거에서 이게 그냥 많이 늘리나 보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업황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근데 ASML이 EUV 장비 만드는데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쪽 수요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도 있을 거고, PC, 가전. 너무 좋으니까 수요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대수를 늘리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계속 더 해달라고 하고 있고, TSMC도. 그래서 오늘 저 부분 때문에 반도체가 또 다 좋았습니다, 사실. 저 ASML의 호실적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다 날라갔어요.
오늘 그 반도체가 되게 내용이 많은데 여기도 반도체 KB에서 나온 거고요. 부품 부족, 제약은 통과. KB증권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은 이제 정점 지났다. 공급난 끝난 건 아닌데 정점 지났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우려는 좀 꺾이고 있고 2분기가 정점이고 3분기부터 이렇게 되면 그 완제품 있죠. 뭐 스마트폰, 뭐 이런 PC 같은 세트 출하가 증가한다. 이거 세트라 그래요. 그냥. 완제품.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있고 이게 이제 공급 부족이 너무 심화됐는데 이게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TSMC도 생산량 증가시켰고 삼성전자도 오스틴 공장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이요 증설을 또 해요. 삼성전자도 하겠죠. 예. 그래서 비메모리 부품 공급이 이제 완화되면서 하반기 메모리까지 좋아집니다. 이 비메모리가 제대로 들어가야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까지도 같이 들어가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 지금 하락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뭐 하락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비중 확대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도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있고 뭐 요새 좀 안 좋았지만 뭐 오늘 하이닉스도 오늘 좋았죠.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좀 제일 걱정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뭐 조선주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손실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근데 어제 한번 좀 잠깐 마감 시장에서 언급은 드렸는데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왜냐면 이제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그 한국조선해양 2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이제 소고고, 요거 이제 충분히 반영은 됐습니다. 반영은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신영증권 엄경화 에너지, 이분 되게 오래 하신 분이라 되게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 보고서 많이 봤거든요. 조선 되게 잘 보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2분기 8천억이 넘는 적자입니다. 근데 이 적자는 의도적인 적자죠. 갑자기 쇼크가 난 게 아니라 후판 가격을, 그러니까 배 만드는 강판 있죠. 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후판 가격 급등 예상하고 손실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이 정도 우리 손실 최대한 이만큼 볼 것 같아요. 옛날에 현대차가 엔진 빅백스 한 거 기억나시죠? 엔진 리콜 때문에 다 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적자, 조단위 적자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나쁠 게 없죠. 다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상보다 후판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면 다 이익으로 잡혀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반영됐고 수주입니다. 수주 목표 89% 달성했고,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 4개를 갖고 있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 확인할 거는 수주 가격만 상승하는지 체크해. 요새 중고선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신조선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좋게 보고, 구조정도 끝났고 우리 한국 기업들 살아남았고 대우가 현대로 갈 거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비중, 이제 주가 폭락해서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없죠. 주가 부담도 해소. 원래 올해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상반기에. 근데 해소가 됐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국조선해양을 21만 원이나 잡았어요. 이거 되게 공격적이죠. 와. 현대미포는 11만 원. 그래서 이 엄경화 애널리스트는 되게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굉장히 지금 세게, 한국조선해양은
21만원. 현대미포조선이 11만원. 현대미포는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하도 제가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더 보고서는 오늘도 나온 건 있는데 하나금융에서 뭐 더 언급은 안 드릴게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계속 성장하니까 좋은 것 같고, 현대해상 오늘 제목이요. 되게 이것도 참 박혜진 애널리스트인데 저희 예전에 당사 보험 애널리스트였고 잘 알아요. 알고 이제 예전에 이리온 아시죠? 저희 회사에서 하는 그거 초창기 때 이제 멤버입니다. 그래서 현대해상 제목이 사란 얘기네요. 그냥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답니다. 저 요새 현대 저도 해상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보 손해율 개선세가 우리의 예상보다 지금 높다고 하고요. 손해율이. 그러니까 손해율이 이게 중요합니다. 손해율이 개선되면 실적 좋아집니다. 기대 이상. 그리고 안전속도 5030 아시죠? 기억나시죠? 시내에서 50km 이하 주행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이면 도로는 30km 이하. 사고율이 진짜 하락했대요. 15.8%. 시범 지역에서. 예전에. 근데 아직은 좀 더 데이터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경상 환자 가인 진료, 나일론 환자 있죠. 예. 이거 제재안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매출은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PBR 0.4배. 배당 많이 주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도 주가가 코로나19 이전을 회복을 전혀 못했어요. 이익도 뭐 나쁘지 않은데 배당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어요. 잃을 것도 별로 없고 가장 좀 안전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언급 드렸죠. 근데 지금도 내려온다면 기회고 마음 편히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주가가. 그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지 저는 좀. 그리고 MSCI 이제 정기 변경인데 이건 3%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정기 변경 관련해가지고 이건 유안타 증권에 써준 자료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거의 대부분 편입 편출 없을 거고 에코프로 BM 정도만 가능성은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몰라요. 될지 안 될지는. 그리고 제일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게 SK텔레콤 이 비중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네, SK텔레콤이 그 8월 언제 되냐면은 31일 날 리밸런스 갑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던져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다 차가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그 SK텔레콤을 살 수가 없어요. 지분율이 꽉 차 있습니다. 더서 이제 거의 100%거든요. 그래도 지금 계속 사요. 그죠? 아직도 사는데 49%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통신 기업은.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지분율이 46.4%라서 2.6%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MSCI에서 그걸 고려해서 지분을 낮춘대요. 그래서 얼마가 나갈 거냐? 9,164억이 나갈 걸로 예상을 했고 거래 대금이 16.5배. 이게 나오면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러니까 9,600억이 넘으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16배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충격 안 받는 게 이상.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빠지고 있으니까 기회를 하는 거죠. 충격이 나와도. 근데 당분간 못 갑니다. 저것 때문에. 당분간은 좀 불편할 수밖에. 8월 12일 날 발표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리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8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한번 그때 접근을 해보시고 당분간은 보유 혹은 관망이 좋습니다. 왜 안 가는지는 꼭 이해는 하고 계세요. SK텔레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관련해서 오늘 DB금융투자에서는 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3%에서는 이게 DB금융투자 제가 아까 자료 보다 보니까 목표가 올린 거라고 봤는데 유지네요. 유지. 예. 그건 좀 정정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김홍균 애널리스트분이
목표 주가 18만원 제시를 했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고 신조선가에는 충분히 이걸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이거를 계속 이제 전가시키면 돼요. 이쪽. 전가시키면 괜찮은 거죠.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신규 진입자 출현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재료비를 올릴 환경이에요.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어닝 쇼크를 비중 확대로 보자. 그래서 한국 조선해양 비중 늘리시는 거 좋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잖아요, 3일째. 그러니까 양봉 3개 나왔죠. 내일 빠지면 좋죠. 이 구간은 어쨌든 매직 구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오늘 이제 교보증권에서 코오롱 글로벌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어요. 이거 되게 오랜만이죠. 참 보고서 안 나왔는데 교보증권에서, 교보에서 원래 많이 쓰더라고요. 네, 백광재 애널리스트. 이분이 이제 목표 주가 34,000원 제시를, 원래 이제 34,000원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적 추정치를 올렸대요.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주가는 되게 좀 피곤에 쩔었어요. 그래서 안 가요. 예. 근데 올해 앞으로 2, 3년간 실적이 더 좋대요. 근데 주가 왜 안 가죠? 그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 PER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보다는 비싸요. 우리 이베스트가 PER 3배입니다. 너무 좀 심하죠. 올해 예상 실적 좀 기준으로 해서 전 여기도 되게 싸네요. PBR 4배. 수주 잔고가 9.5조. 굉장하네요. 시가총액이 5,800억짜리 회사. 수주 잔고가 9.5조고요. 건설 좋고 BMW 판매하거든요. 도이치모터스처럼 BMW 판매 또 호조. 유통. 볼보 아우디 판매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 판매 쪽도 지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소형사 중에서는 탑픽이고 영업이익이 592억. 지금 시장 예상치가, 요건 좀 기억은 해놓으세요. 주주분들 532억인데 지금 시장 기대치가, 여기 교보에서는, 교보증권 추정치는 592억입니다.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도 좋고, 건설 풍력도 합니다. 풍력 발전도 하고 있고. 주가는 좀 많이 안 가. 저번에 여기서 한번 갔었어요. 예전에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다가 한번 뻑 쳤고 다시 원위치, 다시 지지받고 레벨업 준비. 그래서 충분히 기간 조정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약간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CJ 제일제당 있잖아요. 예, 제일제당이 첫랩이라고 아세요? 마이크로바이옴 아시죠? 미생물 이용한 치료제 만드는, 거기에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게. 근데 이 회사가 오늘 이제 보고서는 NH 투자증권 거고요. 보고서 쓰신 분이 안 나왔네. 조미진 애널리스트. 레드바이오 또 하나의 성장 동력. 그래서 첫랩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한 절반 좀 못 미치, 지분 44%. 제일제당이. 근데 레드바이오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요거예요. 요거 한번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기초를 해드리면 언론 보도가 이렇게 돼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게 그린바이오는 곡물 같은 거 있죠. 곡물. 첨가제, 여기 라이신 사업 하잖아요.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음식료 회사에서 이 세 가지를 하겠다는 거. 화이트 바이오는 바이오 플라스틱, 기억나시죠? 썩는 플라스틱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고 있고, 탄소를 대체하는 이제 깨끗한 거. 레드 바이오는 피를 뜻한데, 피, 블러드.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학기. 여기 이제 첫랩을 이제 인수한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미생물을 균주로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첫랩은 그 뉴스로 오는 상한가 같고, 여기 속해 있는 기업이 지노맨 컴퍼니. 이거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얘도 부각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고바이오랩인가요? 네, 고바이오랩도 이쪽 섹터, 이쪽 마이크로바이옴이요. 향후 전망은 되게 좋은데 주가들이 진짜 많이 빠지긴 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이제 좀 꿈틀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제당이 그 기업을 인수해서 급등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직도 스튜디오 드래곤 좀 부진하지만 보고서 아무리 나와도요 안 먹히긴 합니다. 그래도 보여드려야죠. 키움증권에서 이현수 숨고르기 1분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거 아시죠? 예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편성 수가 감소했죠. 그래서 작년에 또 더킹이라는 드라마가 대박이 나서,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159억 전망. 근데 과거가 보면 100억이 안 나올 상황인데 100억 이상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판가가 올라가서. 그리고 꾸준히 지금 뭐 드라마 잘 가고 있고, 마인, 나빌렐라, 빈센조, 그 스카이 댄스와 더 빅도 프라이즈, 요거 이제 애플 TV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회당 제작비가 되게 비싸죠, 미국 드라마. 그래서 목표 주가 14만원. 그래서 3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실적 정상화 예상하고 있고요. 주가는 바닥인데 뭔가 약간 이제 트리거가 될 만한 뭔가 좀 모멘텀은 하나 나와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없다 보니까 그냥 빠지진 않는데 주가는 그냥 옆으로 횡보 아직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은. JYP 엔터도 오늘 보고서가 키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기업 보고서보다도 아까 요게 핵심이에요. DDR5, IT 하드웨어, 셀룰로스, 스마트폰, 저쪽이 좀 오늘 핵심이었어. 요거 이제 JYP 엔터는 키움에서 이남수 애널리스트 이것도 쓴 건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상향 조정했고, 어쨌든 2분기 실적, 2분기 영업이익 29.8% 증가 전망하고 있고요. 32만 장의 앨범 판매를 1분기에 보였는데, 1분기보다 월등히면 113만 장 앨범 판매량 기록할 걸로 보인대요. 그래서 매출액이 점프하겠죠. 그러니까 2분기 앨범 판매 급증. 작년 2분기에 갓세븐 이제 44만 장의 앨범을 팔았는데, 갓세븐이 44만 장 팔아줬거든요, 작년에. 근데 갓세븐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있지가 35만 장, 니주가 37만 장. 이 두 개가 갭을 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괜찮게 나올 것 같고, 메타버스, 그 다음에 SM의 DOU라는 플랫폼에 같이 이제 지분 투자했고, 두나무에도 투자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제 관련된 산업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키우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JYP가 좀 제대로 가려면 스트레이즈 키즈가 사실 좀 커야죠. 스트레이즈 키즈. 이 친구들이 뭔가 한번 확 보여줘야, 스트레이인가요? 스트레이 키즈죠. 스트레이 키즈. 있지하고 트와이스는 이미 성공은 했는데, 니주도, 스트레이즈 키즈도 성공은 했지만 좀 더 퍼포먼스를 확 보여주면 주가가 훨씬 좋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JYP는 목표 주가 58,000원. 좀 주가 견조하고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도 아직도 성장 여력이 있다 보니까 견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도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포커싱 이벤트라고, 요거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이민재 애널리스트고, 한전 다 대부분 안 좋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요게 뭐냐면, 오늘 나온 거는 포커싱 이벤트라는 이제 제목이고, 모두 알고 있는 이제 전기연수 요금 인상 불발, 모두 아는 거죠. 모두 아는 악재. 그러니까 더 이상 악재 아니에요. 그죠?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려줬어요. 4분기도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4분기까지도 인상 어려울 전망. 이것까지 다 반영했대요. 지금 다 모두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거 가지고는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PBR이 0.2배래요. 뭐 극도의 저평가죠. 잃을 건 없는데 올라갈 수도 없죠. 사실은 아직 뭔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전력 사용이 지금 너무나 지금 급증해가지고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는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대정전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예.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국전력 입장에서만 생각할게요. 한전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하면 수혜예요. 단가가 싸요. 발전 단가가 엄청 싸요. 그럼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탈원전 가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전력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 안 좋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유지하거나 뭐 늘리는 쪽으로 만약에 간다거나 이러면은, 아니면 또 대선 후보들마다 공약이 다른데 야당 쪽은 좀 그쪽이거든요. 그러면 또 한국전력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대선까지도 연결은 돼 있어. 근데 아직 모르죠. 네, 아직은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결국엔 좋아지는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긴 동의해요. 더 나쁠 건 없다. 적자고 그거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보유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언제 가느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여기서 절반은 팔으라고 했던 거예요. 절반만. 그 말씀 드렸고, 여기서는 오히려 매직 구간 같아요. 그죠? 여기 가면 좀 일부 줄이시고, 그런 트레이딩이 아직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레벨에서는 매도하지 마세요. 잘 가져가시면 또 웃는 날 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뜻하지 않게 4분기에 갑자기 전기요금을 떡하니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 날아가는 거죠. 왜냐,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방송하다가 보고서 나온 건데,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바로 올렸네요. 맞바람에도 이 정도. 오늘 뭐 실적은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어요. 기대 소폭 미달했습니다. 사실 거의 부합은 했고, 중간 배당 줍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갖고 계셨던 분들 아마 1,000원 정도 받을 거예요. 자동차가 1.1조, 금융이 5,540억. 금융 쪽이 조금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그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실적이면 훌륭한 거죠. 수요 회복세는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부담이고, 3분기는 오히려 판매가 2분기 생산이 좀 줄어가지고 3분기 판매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들 전망이라고요. 아이오닉이 지금 아이오닉 5가 3만 대가 아직 출고가 안 됐대요. 이건 되겠죠. 조만간 될 것 같고. 그래서 2분기는 좀 추정치는 일부 하회했고, 환율도 약간 비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금융 부분 매출도요, 이게 되게 좀 특이했대요. 사람들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래 리스하신 분들이 이제 현대캐피탈 같은데 할부를 받았으면, 이제 이거를 이용했으면 리스를 반납을 하던가 인수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반납을 많이들 하는데 인수를 많이 했대요. 왜냐, 중고차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는. 그러니까 리스 고객이 반납 대신 중고차 시장에 직접 매각했대요. 그게 약간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미달했던 원인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업 마무리 됐고, 인센티브 비용도 감소. 그래서 실적은 뭐 서프라이즈 한 건 아니지만 잘 나오지 않았나. 근데 뭔가 한 방은 없어요. 그래서 주가도 좀 최근에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현대차는 과거에 뭐 이런 내연기관차 판매보다 중요한 게, 결국엔 앞으로 아이오닉 5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출고가 많이 안 됐어요. 하반기에 우리가 볼 거는 이게 계속 정상화되면서
이런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판매가 되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고서는 이 정도 보여드리고 바로 그 시황하고 그 다음에 뉴스까지 해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1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이제 그리고 마감 시황을 말씀을 이제 오늘 좀 시황, 예. 오늘 이제 지수는 어제 그 시초가 있죠. 시초가까지 회복이 돼서 1% 넘게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급락을 하고 나서 반등하다가 또 한 번에 급락 나오고 또 반등. 계속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뭐 비슷하고요. 네. 오르락 내리락 반복이고, 그다음에 월간 기준으로는 코스닥은 이제 중간중간 쉬면서 잘 가는데 코스피가 되게 많이 올랐죠. 8개월. 그래서 이번 달은 3297을 넘겨야 돼요. 그래야 그 양봉이 나오는 거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기는 모르겠어요. 이게 며칠 안 남아서 뭐 충분히 내일이라도 뭐 돌파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이번 달은 쉬지 않을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거지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야 부담이 없는데 일단 증시가 다시 5개월선 딛고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하루 만에 보시면요, 개인들은요 오르면 또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8,800억에 대한 대량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 600억, 기관이 8,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근데 기관이 왜 이렇게 샀을까요? 팔기도 하지만 오늘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선물 보이세요? 외국인이 18,000개를 샀습니다. 예. 어제는 한 8,000개를 팔았거든요. 그냥 위로 쏴버린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 선물은 뭐 다들 좀 요즘에 개념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제 7,600개를 팔고 오늘 18,000개. 이렇게 많이 산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제가 18,000개 산 건 전 이게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매수입니다. 예. 현물은 안 사고 선물, 그러니까 좀 그게 아쉽죠. 현물도 사야 되는데, 예,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이제 선물 쪽으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결국에 외국인의 그 선물 매수 요거와 맞물리면서 증시가 3250선을 다시 한번 탈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 번만 좀 뭐 특징주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솔케미칼, 이게 다 어느 건지 아시죠? 오늘 올라간 기업들 다 뭐죠? 네, 소재 회사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한솔케미칼 반도체 소재, SKI테크놀로지, 2차전지, 한솔케미칼도 2차전지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동국, 오늘 철강주 좋았어요. 철강 중국이 감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도 쌀 때 사신 분들 기분 좋잖아요. 그죠? 뭐 아직 뭐 수익 안 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데서 모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제발 저도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괜히 이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막 태클 거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잖아요. 뭐 안 간다고. 네. 아니 뭐 안 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식을 뭐 올릴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편하게 좀 하세요.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뭐 4개월이 됐지 1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를. 예. 제가 뭐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저는 전달자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전달자고 큐레이션 해드리고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결국 주가 올라가는 시점 저도 모르죠. 예. 그렇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항상 이렇게 급나간 거,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재미는 없더라도. 주식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런 자리에서 들어오면 너무 편하죠. 또 이러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아 가시고 나중에 이제 남들 흥분할 때 쭉 올라가서 흥분할 때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러면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론이 그거거든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
큰 돈 벌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좀 맞서야 된다.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가 진짜 오랜만에 아무튼 올라가서 좋고요. 호텔 신라는 뭐 중국의 면세점 업체랑 조인트 벤처 협력한다 그래서 오늘 올랐습니다. 호텔 신라는 10만 원 근접하면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9만 원 근처 오면 사고 딱 그게 맞는 것 같고, OCI는 역시 태양광 회사, 예, 다시 똑같죠 포스코랑 요 구간, 예. 계속 그 자리에서 등락이고, 오늘 롯데관광개발도 좋았고, 우리금융주, 은행주 좋았고, NH투자증권 배당 많이 주고, SK도 오늘 오랜만에 올랐고, 배당 많이 주죠 이제. 그다음에 DB손해보험, 보험주들하고 은행주가 좋았어요. 대우건설도 오랜만에 갔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뭐 강원랜드 같은 거 좋죠. 계속 어제 이제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요 자리 모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네이버도 호실적으로 올랐고, 조선주도 오늘 좀 악조건 속에서도 반등했습니다. 하이닉스, DB하이텍도 뭐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맥스도 다시 살아났고, 뭐 삼성카드, LG화학, 롯데쇼핑 대부분 반등했어요. 기아도 오늘 좋았고요. 기아도 뭐 마찬가지로 일단 그 실적이 좀 아까 발표가 잘 된 것 같아요. 현대차도 어쨌든 오늘 좀 우여곡절 끝에 뭐 왔다 갔다 했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다시 한번 OCI, 뭐 현대중공업지주, LG화학, 제일제당, 그다음에 뭐 다 고르게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선, FNF, 셀트리온도 미미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올랐고, 좀 많이 빠진 게 SD바이오센서, 이제 진단키트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대한유화도 최근에 대한유화도 잘 노려보세요. 내려오면, 요런 레벨 오면 한 번 더 밀리면 기회 같아요. 내려오면 좋죠 사실. 그리고 NC소프트가 아무튼 또 이번에 새로운 뭐 리니지 클래식인가요? 그게 출시 일정이 또 연기돼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이겨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참 쉽지 않죠 대응하기. 예. 일단 신작 게임 다음 달에 나오니까 잘 보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뭐 밀리면 기회 같고,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 하나솔루션, 뭐 KTNG 이런 기업들은 조금 빠졌습니다. 예, 뭐 근데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도 좋았고, 10만 원 넘겨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게임이 좀 대박 났어요 완전. 예. 그리고 인터파크는 M&A,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는 뭐죠? 반도체. 오늘 반도체 날인 거 아시죠? 테크윙, 심텍, 티식. 여러분 다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아마 들고 있을 만한, 그죠? 워낙 제가 반도체는 강조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근데 보세요. 갈 때 되니까 한 방에 가죠. 그렇게 지루하게 만들더니, 그죠? 그게 이제 반도체주의 묘미예요. 안 갈 땐 안 가지만, 제가 계속 보유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는 결코 쉽게 죽진 않아요. 또 오늘 다행입니다. TSE도 오늘 급등했고, 유진테크, 뭐 테스나, 솔브레인이 오늘 신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솔브레인도 아직 저는 뭐 팟이란 얘기 안 했죠. 여기가 한번 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서도 안 파는 거죠. 그냥 가버리죠. 이렇게 가려고 누가 생각은 못해요, 솔직히. 아무튼 솔브레인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 2배 정도 나오기를 좀 바랍니다. 20만원 초반대에 사신 분들은. 아무튼 끈기에 거의 지금 몇 달째죠 이게. 제가 이거는 작년 9월 10월에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요? 작년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그래서 그때 염승환 차장이었죠. 염승환 차장은 막 솔브레인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지 말라 그랬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부터는 사는 건 아니죠. 그때 1년 전이 또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그리고 아무튼 오늘 반도체 좋았네요. 원익 QNC 다 반도체예요. 파크 시스템즈,
에이스테크 그나마 이제 통신 장비, 휴젤, 그다음에 골프존, 원익 IPS도 좀 올랐고,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오늘 좀 올랐네요. 야, 잘하면 신고가 나겠네요. 그죠? 자, 10,000원을 향해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가 현재 PER이 3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PER이 3배고, 배당 작년 배당 수익률이 8% 됐어요. 올해 배당 더 줄걸요? 와, 배당 수익률 엄청납니다. 기본 한 6, 7% 정도 주네요. 배당도 많이 주고. 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저희 회사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제가 뭐 삼성증권, NH 얘기를 하지만, 배당은 저희 회사도 못지 않습니다. 잘 가고, 이오테크닉스, SNS텍, 다 반도체, 원익홀딩스, 네페스, 서진시스템, 파트론, 다 이쪽 우리 많이 익숙한 그 기업들이에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요새 여기 되게 좋은 보고서 나왔는데, 이런 것도 기회죠. 보고서 그때 기억나신 분들은. 서부 T&D도 요새 내부자가 매수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가 좋죠, 이 자리. 호텔 회사죠. 용산에 있는. ITM, DO는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기업들이 올랐어요. 컴투스도 조금 올랐고, 빠진 기업들은 오늘 역시 빠진 것도 많은데 주로 진단키트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이건 빠져도 할 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리하시라고 했던 거고, 너무 오버했다. 그리고 진단키트 쪽이 많이 빠졌어요. KGETS도 엄청 오른 기업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급등했던 기업하고요, 그 진단키트 쪽이 오늘은 좀 많이 빠졌고, 2차전지 소재 얘네도 많이 올랐잖아요. LNF 같은.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급등한 기업들이 오늘은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업종은 당연히 오늘 철강, 보험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급등했고 다 지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 섹터가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은행, 증권, 뭐 이런 기업들, 서비스업, 서비스업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의료 정밀만 빠졌죠. 그죠? 이쪽 진단키트 쪽입니다. 그리고 여행주는 M&A 있어가지고, 저는 참 좋은 여행은 유일하게 투자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참 좋은 여행은 유일하게 거의 진짜 독보적으로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되게. 그래서 그게 괜찮더라고요. 롯데관광개발도 괜찮고, 카지노, 그 다음에 강원랜드, 3D 랜드 오늘 다 갔고, 엔터, 반도체 장비, 크래프톤, 철강. 저 오늘 철강 올라간 게 참 기분 좋아요. 진짜 하도 안 가가지고. 다행이고, 은행주도 기회였고, 이번에. 그죠? 은행주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막 폭락해가지고. 기회였죠. 보험주, 금융주,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도 이제 살아날 거고, 광고주도 오늘 1.5% 정도 일부 올랐고요.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나스미디어도 다시 조금씩 회복되네요. 우주항공산업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견조하고요. 그다음에 덕산하이메탈은 반도체랑 같이 해요. 이게 참 되게 독특한 기업이죠. 반도체 플러스 우주항공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골프, 미디어 다 올라가지고요. 나머지 원자력 발전소는 오늘 두산중공업이 빠졌고, 두산중공업은 워낙 올해 많이 올라서요. 이렇게 큰 시세 나면 이쪽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힘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거 찾아보세요. 시세 난 거보다는. 시세 안 난 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렇게 대시세 난 걸 좋아하세요. 여기서 한번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HMM을 봐보세요. 요새 잘 안 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시세가 이렇게 나니까 몇 달째 저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시세 난 거보다는 안 올라가는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제스키도 이제 최근에 너무 급등했으니까 이런 계절 테마 되도록 하지 마세요. 뒤늦게 보세요. 신일전자 되게 힘들어요. 매매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계절 테마주들도 일단 조금 꺾였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뭐 K 뉴딜 지수, 황사, 미세먼지, 콜드체인, 뭐 의료기기
다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빠졌죠. 크게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오늘은 좀 시장이 끝나서 오늘은 일단 잘 끝났고, 환율은 1149원입니다. 다행입니다. 1150원 밑으로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아무튼 여기 위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내일 45원 밑으로 확 꺾이면 증시는 좀 3300 근처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300을 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빨리 안정화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증시가 내일 올라갑니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단기로는 맞출 재주는 없고, 분명한 건 지금 박스권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이 팔아야 되는 박스권이 아니라 사야 되는 박스권이에요. 내려올 때, 무서울 때. 그 논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3300 갈 수도 있지만 갈수록 이쪽으로 올라갈 땐 사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유 꼭 가지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아니 부탁이라보다는 고배당주 꼭 하나 사놓으세요. 연말에 정말 진짜 웃을 수 있다니까요. 고배당주, 뭐 은행, 증권, 보험, 아니면 KTNG, 삼성카드 이런 기업들이 고배당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꼭 들어가서, 뭐 주가 올라가면 팔아도 되고, 근데 이제 주가 안 올라가면 배당 하나 받으면 되니까. 5%가 어디예요? 1년에. 누가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안 갈 때 사놔야 연말에 주가가 확 이렇게 올라갈 때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배당을 많이 주면 배당납 때문에 배당 권리가 소멸될 날 급락해요. 근데 그날 근처에 사게 되면은 주식 빠져서 손해 보거든요. 근데 미리 안 갈 때 사놓으시면 부담 없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 해드렸고, 자,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 좀 몇 개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 탄소 국경세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탄소 국경세 관련해가지고 그거 좀 잠깐만요. 이제 요걸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EU 탄소 국경제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지겹게 들으세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2023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부터 전면 확대가 되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이 5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일단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했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을 때 그걸 배출권 가격이 이미 그 우리나라에서 지불을 했을 때는 감면을 요청할 수 있대요. 그래서 철강 부분 최대 연간 3,390억 원을 비용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CBAM 유럽 당국에서 EU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업. 그래서 A사, 뭐 예를 들면은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이 여기에 납품을 할 수도 있고, P사, 뭐 포스코일 수도 있죠. 이게 요 유럽 기업에 아무튼 수출을 하거나 납품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 이 유럽 이 수입 기업이죠. 이 기업이 여기 유럽 여기 CBAM 당국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자기가 탄소세를, 인증서를 구매한 다음에. 근데 이 EU 기업은 이제 요런 데다 비용 청구를 할 수도 있죠. 야, 너네가 이산화탄소 배출했잖아. 너한테 줘. 그거만큼 내가 대신 여기다 지불할게. 그러니까 유럽하고 이 EU 기업은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 거고, 이렇게 EU 기업과 거래하고 뭐 수출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EU 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요런 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스코가 만약에 유럽에 수출을 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했을 때는 이 유럽 기업에다가 뭔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2023년부터 시행이고, 본격 확대는 이제 2026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그 기관 청약에서 2,400조 사상 최대 수혜츠, 그래서 1,700대 1 경쟁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온 뉴스들 중에서
아까 그 호텔 신라는 말씀드렸죠. 호텔 신라는 아까 뉴스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뭐냐면 아까 요 뉴스인데 요거 중국의 하이난성 면세점하고 합작사 세운다 그래가지고 저것 때문에 사실 몰랐어요. 저 기대감. 중국에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4년 후에 전기차가 동날 수 있대요. 여기 보면 4년 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가 없대요. 더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배터리 지금 뭐 솔직히 SK 이노베이션, 뭐 LG화학 진짜 징그럽게 안 가는데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 좋을수록 저는 더 비중 확대인 것 같아요. 남들이 안 좋게 생각할 때. 예. 되게 지금 부족해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 현대차도 그렇고 어느 뭐 폭스바겐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 20년 전에 시작한 LG화학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쉽게. 고성능 배터리를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이 뉴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만큼 2차전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물적 분할 이슈 이런 게 있으니까 2차전지 소재로 간 건데 결국엔 갭을 메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철강주들이 올라갔던 거는 여기 중국의 그 김경환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기 텔레그램에 적어준 자료인데 철강주가 이제 오늘 다 상한가 같대요. 거의 대형 철강상들이 대단하죠. 하반기 생산량 감소를 요구를 했대요. 아마 그 부분이 되게 그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거 일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좀 평소보다는 그래도 1시간 넘었네. 좀 일찍 끝날 것 같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기분 좀 그래도 나으시죠? 물론 뭐 NC소프트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예, 또 왜 이렇게 안 가만히 또 이렇게 불만이 있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예,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기분들 좋으실 것 같고 특히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뭐 한 몇 달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좀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아시고 끝까지 한번 여유 있게 투자 정말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좀 최선을 다해서 큐레이션 해드리고 좋은 정보들 많이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잘 좀 투자하셔서 좀 여러분들 다 진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돈 버는 겁니다. 좀 많이 버셔서 그러려면 또 시장도 물론 도와줘야 되겠죠. 사실 주식은요, 주식도 운칠기삼이 맞아요. 운이 많이 작용해요. 진짜로요. 근데 그 운이라는 것도 내가 미리 어떤 기업을 공부를 하고 준비한 다음에 알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그 운칠이 주가를 올려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고려현이잖아요. 정말 안 갔잖아요, 고려현. 그 무식하게 안 가던 기업이 그냥 갑자기 가잖아요. 사실 운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칠. 왜 그 타이밍에 그 갑자기 호재가 나오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사실. 하시다 보면. 삼성전자도 있잖아요. 지금 정말 징그럽게 안 가죠.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운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상치 않은 호재가 나온다. 그 타이밍에. 근데 그 운을 누리려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비관적일 때 사서 기다려야 운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도 결국 엉덩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 못 올라가고 정말 저평가된 거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수 보지 마시고 계속 기업이나 업종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 그 종목 상담이니까 내일 그 종목 상담 또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많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많으면 제가 지난주에 정말 엄청 늦게 갔습니다. 근데 종목 명하고 거기 뭐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사연 적어주시고 제가
아무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무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